애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육 방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 또한 높아졌고, 언젠가부터 개 전문 사육사라는 직업으로 다가와 이제는 개통령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어 해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자리에 오른 강영욱이 심각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강영욱 훈련사가 대표로 있는 보등컴퍼니의 전 직원들은 채용 구직 플랫폼 잡플래닛 후기를 통해 강영욱 등 회사 경영진의 인격 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성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강영욱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달려가 댓글을 통해서 해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강영욱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강영욱이 보여준 친절한 개통령의 이미지로 인해 잡플래닛은 한 사람이 계속 리뷰 작성이 가능하다, 잡플래닛은 전혀 규제가 없다, 강영욱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일 뿐이다, 존경받는 훈련사에 대한 모욕이다, 유명해지니 누군가 음해하려는 것이다라는 등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폭로자들에 대한 질타를 하기도 하지만, 연이은 강영욱에 대한 폭로와 뉴스 채널에서의 보도로 인해 현재 강영욱이 처한 상황이 꽤나 좋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통령 강영욱에 대한 갑질 논란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그의 회사 보등컴퍼니 퇴사자들의 연이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최근 꽤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 반장 역시 강영욱에 대한 폭로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은 강영욱이 설립한 회사 보등컴퍼니 퇴사자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전 직원 A씨는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고 맨날 불려나가고 맨날 욕먹었다, 욕먹는 건 직원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며 폭언도 자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무섭다. 솔직히 그 사람이 저인 걸 알까봐 무섭다. 그 사람이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강영욱이 TV에 나오면 못 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인 퇴사자 B씨는 퇴직 당시 강영욱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급여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며 전화를 해달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카톡으로 남겨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답을 안 남겼고 급여 날에 9,670원이 들어왔다.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다. 견딜 수가 없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B씨에 따르면 해당 급여를 지급한 이유를 묻자 강영욱은 담당했던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깎아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퇴직금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 고용노동청 측에서 3자 대면 날짜를 잡자 이후 강영욱 아내로부터 자존심 상한 거냐, 자존심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연락이 왔고 급여 지급 요청을 하자 기본급과 연차수당 등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잡플래닛을 시작으로 뉴스 채널에까지 등장한 강영욱에 대한 폭로는 연일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영욱이 훈련비가 입금 안 된 개에게는 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등컴퍼니 전 직원이었다는 C씨가 강영욱 대표의 갑질과 폭언 등을 다룬 기사에 남긴 댓글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강영욱은 훈련소에 맡겨진 개의 견주로부터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시간부터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 학대당한 그 개의 종과 이름도 기억한다. 물론 제가 몰래 사료를 줬다. 그날의 충격은 잊지 못한다. 해명이 늦는 듯 하지만 변명이라도 해봐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순화시켜 용기 내 쓰는 것이다. 강영욱 씨 기억하시냐라며 강영욱에 대한 공개적인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영욱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잡플래닛에서 보등컴퍼니에 대한 후기를 남긴 전 보등컴퍼니 직원들은 여기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닌다. 부부관계인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업무의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메신저를 지정해서 깔게 하며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감시한다. 그 내용으로 직원을 괴롭히기까지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영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영욱의 보듬TV에서도 쉬는 날 과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염폭설에 중노동을 지시하고 인격 폄하 등도 했다.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스팸 6개를 담아줬다라는 등 전 직원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댓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D씨는 보등컴퍼니 재직 인증까지 하며 강영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뒤 일각에서는 퇴사자들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한 반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문의 글을 남겨 네티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남녀 할 것 없이 막 부려먹었으나 남성을 더 함부로 대했다. 여직원은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대했지만 남직원은 머슴이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쉬는 날 과한 심부름 시키거나 폭염폭설에 중노동을 지시하거나 보호자 면전에서 모욕을 주거나 인격을 폄훼한 경우 등 더한 것이 많지만 대표님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참겠다. 피해자가 남성이 많은데 조용한 이유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훈련사 위주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지금 심장이 쿵쿵거린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도 못하실 거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 초창기부터 대표님은 늘 이런 식이었지만 최근 들어 점점 심해졌고 아마 사업을 접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다. 사직서에 여러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해서 직원들은 겁을 먹고 사회로 나온다. 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임금 문제로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은 경영진 한 분이 직원들이 듣는 데서 퇴사자의 이름과 함께 욕설을 섞어 고함을 쳤다. 그 뒤로 많은 직원이 겁을 먹었다. 자플래닛의 폭로성 리뷰를 남긴 것은 퇴사자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일부의 질타에 대해서는 내 밥줄 쥐고 있는 권위자에게 털릴 때까지 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만들어진 이미지 때문에 대중이 안 믿어주기 때문이다. 대표님을 나락으로 보내고 싶으면 유명한 커뮤니티에 썼을 것이다. 자플래닛에 쓴 이유는 다음에 입사할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마음이다.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 받아봤나 치욕스럽다. 대표님은 모든 분에게 무례했다. 5, 60대 직원에게도 별다를 것 없이 대해서 놀랐다. 사과만 하시면 다들 넘어갈 거다. 다 같이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대표님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어려운 거 아니잖나. 사과하라. 전현직 임직원이 직장 생활을 하며 느낀 기업 정보를 익명으로 공유하는 플랫폼 자플래닛에서 보등컴퍼니의 별점은 1.7점이라고 합니다. 자플래닛을 이용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보통 3점 이하 회사는 거른다는 기준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보등컴퍼니의 경우는 5점 만점에 2점도 안 되는 1.7점이라고 하며 더불어 보등컴퍼니와 관련한 리뷰 중 17개가 별점 1점대인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리뷰들은 대부분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통해서 보자면 보등컴퍼니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왜 그토록 유명했던 보등컴퍼니가 결국 폐업하게 됐는지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회사이고 얼마 안 되는 수의 퇴직자들의 리뷰와 평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작은 규모일수록 감추고 숨기기가 어려워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더욱 서로에 대한 정성을 보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자면 강영욱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점차 인기를 얻어감에 따라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인격으로 변해갔는지 어쨌든 현재의 강영욱은 꽤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 강영욱은 일체의 연락을 피하며 잠수에 들어갔고 그가 출연하는 개는 훌륭하다는 결국 결방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이대로 폐지될 것인지 다른 훈련사를 섭외하거나 프로그램의 컨셉을 바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애견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개통령에서 끊임없는 폭로의 대상이 된 양판한 강영욱이 쉽게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피해자들의 폭로에 대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